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알코올 중독 금주 7개월간 성공 이후 또 음주를 하였고 며칠간 금단 현상으로 후신하였다면 자살 계획성에 유서가 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나 6036일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3년경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후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 계약자 필체와 피보험자 필체가 같아 보이긴 하나 한편 청약서 각 필체가 명확히 다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서면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그러므로 3법 제731조상 무효가 아닙니다. 쟁점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가입 수개월 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므로 민법 제109조상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쟁점 다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향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 제109조 사기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쟁점나 이 사건 사고가 면책조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지병원에 입원하여 금단 유발성 간질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무기록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망인에게 당시 조현병적 정신장애가 있다거나 인지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무기록지의 기록을 보면 될 수 있는, 우려되는, 예상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확정적으로 어떠한 질환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를 하였고 알코올 진전선망, 블랙아웃, 인지장애 증상을 겪었고 따라서 재입원하였으나 여전히 지병원은 주요 우울장애, 조증, 조현병 등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병발한 정신질환으로는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뒤 다시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금단 현상으로 환시,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H병원은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였고 포인트 억제제로 처치하였습니다. 하지만 H병원에서도 주요 우울장애, 조증, 조현병 등 알코올 의존증과 병발하는 정신질환을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H병원을 퇴원한 후 6개월 금주하였으나 또다시 음주를 하여 최대 6병의 소주를 마셨고 사망 5일 전에는 2병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H병원 퇴원 이후 약 7개월간 망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금단 증상 포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습니다. 원고는 경찰서에서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왔고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베란다 방충망을 열어서 이를 막았으나 소리치고 뛰어내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H병원장은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금단 증상의 하나인 정신병적인 증상의 발현으로 발생한 비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그로 인한 금단 증상 등이 심해져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외래성의 부합 여부. 판례에 따르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반대로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도 부수적인, 즉 경미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우울증이나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망인의 사고 당시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H병원에 입원한 뒤 금주 6일째가 되는 날까지 금단 증상을 보였고, 퇴원 후 7개월간 금주를 성공하다가 다시 최대 6번까지 소주를 마시다가 2015년 12월 1일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뒤 5일이 경과하여 자살을 하게 되었으므로 아마도 사고 당일에도 금단 증상인 진전선망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H병원에 입원 직전까지 매일 소주 5병까지 마셨으나 퇴원 후 7개월간 금주를 성공하다가 마지막 음주일 시점에는 소주 약 2병만 마셨습니다. 진전선망 증상은 음주를 한 지 2일에서 3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마지막 음주일로부터 5일 정도 지난 이 사건 당일 금단 증상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 7개월 전 H병원 입원 당시만큼은 심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요 우울장애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만 진단받았습니다. 마지막 H병원 입원 치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약 7개월간 알코올 의존 증후군 금단 증상 포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심한 금단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원고는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를 손떨림, 안전부절, 환각, 이러한 금단 증상을 수단할 만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라는 말에서 자살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뛰어내리기 직전에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심한 금단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망인은 사고 당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산책 당시 망인에게 진전선망에 따른 환각이나 인지능력 상실 등 심한 금단 증상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금단 증상은 사망에 이르는 간접적이고도 부수적인 경미한 원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하는 등
사망의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살 충동을 정신병리에 의해 비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 사유로 규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